Good morning, everyone. Today is the 13th of 2021, Thur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이마트 and 신세계. 자, 일단 이마트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데 3개월치 흐름을 봐도 요즘 좀 조정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이마트가 왜 그렇게 떨어지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마트가 그래도 투자를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또 항상 투자를 하는데 리스크도 상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야구단을 인수하면서 아무래도 좀 지출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야구단을 인수하면서 젊은 층을 잡아서 온으로 오프라인으로 잠재적으로 어떤 그 이득이 되는 측면, 그리고 직접 야구단하고 연계해서 또 마케팅도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너지가 날 건데, 과연 비용 대비 더 큰 시너지가 날 거냐, 이건 사람마다 물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투자한 훨씬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어찌됐든 재무적인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우려가 주가를 좀 요즘 지지부진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하나는 그 테마파크 쪽에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파크하고 어떤 유통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통이 아무래도 그 온라인 쪽 해갖고 물론 쓱쓱닷컴 쪽으로 이제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빼고는 아무래도 증가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테마파크를 투자하고 있는데, 테마파크가 또한 리스크가 좀 있는 게, 이제 요즘 코로나가 또 변이 바이러스가 많아지게 되면서 조금 여러 가지 미래에는 과연 또 이렇게 팬데믹이 발생한 또 다른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서 하여튼 그 테마파크 쪽에 사람이 모이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에 투자하고 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데, 근데 뭐 요번에 일단 코로나가 잠재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 오염이 이제 앞으로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 됐든 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뭐 투자하기가 정말로 어렵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테마파크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야구단하고 테마파크에 현금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런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 리스크는 아까 이제 쓱쓱닷컴 얘기했는데, 쓱쓱닷컴 1분기 실적이 좀 많이 약간 정체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3조 8천억을 했는데 1분기 실적을 반영을 하면 2021년 올해는 4조 2천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분기에 해서 뭔가 또 여러 가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책을 내놓겠죠. 근데 만약에 이 추세가 연장이 된다면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마켓컬리가 ESR 물류센터를 임차를 해서 전국 단위로 새벽 배송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아마 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부분이 이마트 쓱닷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쓱닷컴은 지금 그 네오를 통해서 자동화 설비를 가동하고 있는데, 네오의 증설이 더 이상은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PB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PB센터는 자동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처리 물량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마트 쓱닷컴이 난항을 걷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또 주가를 누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책을 내놓겠죠. 그래서 이마트 쓱닷컴이 다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야구단이 좀 더 다양한 그걸 통해서 좀 더 실적을 내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마트하고 신세계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신세계하고 하면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요즘 성장률이 너무 부진해서 신동빈 회장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주가를 좀 억누르고 있는 부분이 그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이제 5월이나 6월 달에 본입찰에 참여할 여부가 되는데, 이게 참여해도 그렇고 참여하지 않아도 그렇고 조금 참여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이 조금 부족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참여하면 또 이게 등치가 꽤 커서 5조 이상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잘못하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M&A 한 기업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마트 스타컴의 정체, 그 다음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되든지 아니 본입찰 인수자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거에 대한 부담감, 야구단 인수에 대한 재무적 부담감, 그 다음에 테마파크에 대한 부담감, 이렇게 네 가지 큰 좀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을 또 정영진 부회장이 잘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해결이 될 때마다 조금 주가가 조금씩 오를 것 같은데, 원래 그 이마트가 덩치가 있어서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주식은 아니고, 근데 이제 좀 그런 것도 해결이 되는 모멘텀을 타면 조금씩 움직일 거는 같은데, 어찌됐든 당분간은 조금 주가가 무거울 것 같다, 그런 예측은 좀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정영진 부회장의 빠른 어떤 다시 한번 공격력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 전도, 여기서 오늘 살펴본 거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요. 그걸 뭐 영어로 옮겨보면 He who hears and practices Jesus 예수님을 hear 듣고 그다음 practice 따르는 사람들은 is like a man, 어떤 사람 같은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the house on a rock, 그 집을 바위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런 얘기인데요. 반석 위의 집은 인생의 폭풍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맞는 말씀이긴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거가, 듣는 것도 쉽지 않고 들었지만 그걸 잘 행한다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 일은요. 어찌됐든 그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찌됐든 이번 주가 또 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5월달이 꽤 전체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매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오늘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좀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중앙일보 시사 이슈, 비메모리 정부 지원 24년간 말뿐이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별로 지원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요 국가의 반도체 지원은 미국은 2024년까지 반도체 투자비 40% 세액 공제를 하고 반도체 인프라 연구개발 지원 자금 500억 달러를 확보했고, 중국은 2030년까지 반도체 장비 원자재 소모품 무관세, 2025년까지 반도체 117조 원 투자,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 자금 최대 15% 세액 공제, 민간기업 반도체 인력 육성 시 보조급 지급, 패키지 공정 테스트 비용의 40% 지원, 우리나라는 반도체 시설 투자 3% 세액 공제, 반도체 지원책들 K 반도체 벨트 전략 13일에 발표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 30일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 이 웨이퍼는 세계 최초로 극자외선 공정을 거쳐서 출하됐다. 반도체 세계 점유율 10%를 장담하는데 3%에 그쳤다.
정부 대기업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공장 승인의 반년, 기업 규제가 발목, 미국, 중국, 대만 정부가 적극 투자 지원한다. 하여튼 요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초선 모임 최소 1명 지명 처리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여당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송영길은 재산세, 양도세 시급히 조정이 필요하다. 재산세는 이달 내로 완화안을 확정 추진할 것이다. 그런 얘기 있었고요. 주요국 백신 접종 현황은 한국 7.2%, 436만 3,470명이고요. 이스라엘 62.7, 미국 46.2, 영국 53.3, 독일 33.3, 칠레 44.8, 일본 2.8 이렇게 됐네요. 이스라엘 주거용 건물을 폭격했다. 하마스 로켓 수백 발을 또 보복했다. 2014년 이후 최대 충돌이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 무서운 인플레이션이 온다. 인플레 공포다. 미국 소비자 물가 4.2% 급등했다. 13년 만에 최고다. 백악관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글로벌 증시가 요동칠 거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오면 결국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건 나머지는 다 비슷한 소식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상 앞두고 미 첫 여성 정보수장 헤인스가 방한했다. 한국을 찾은 에브윌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서울시내 한 호텔로 들어가고 있다. 헤인스 국장은 중앙정보국 CIA와 FBI 등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국 최초의 여성 정보수장이다. 국내 일정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방한 기간 내 비무장지대들을 찾고 청와대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2일, 5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일보 경제 이슈를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만 가구 공급 원지 하나 그 석 달째 답답하다 그런 얘기고요. 수도권 도심 공공주택 후보 34곳 중 주민 동의율 3분의 2인 곳은 한 곳이고 10%인 곳은 6곳이다. 그래서 정부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하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 이런 얘기 있었고요.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4.2% 급등했다. 인플레이션 쇼크가 왔다. 이런 얘기고요. 따상 노려 빚내 투자한다. 4월 가계대출 16전으로 역대급이다. 이런 거고요. 미국 차 포드가 퍼스트 바이든의 전기차 대망이다. 최태원, 김택진, 장병규와 첫 회의, 내주 한미 정상회담도 동행할까 이런 얘기 있었고요. 2016년 그 속도 붙는 제네시스 누적 판매 50만 대, 코로나 속 작년에 46% 판매가 급증했다. 제네시스가 어찌됐든 인기가 좋습니다. 취업자 65만 명 늘었는데 3040에서는 11만 명 줄었다. 하여튼 기업들 중에서 코로나로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기업이 훨씬 많죠. 곰표 맥주 동락다. 이달 초 공급한 300만 개 완판. 편의점 맥주 중 하루 매출 1위다. 레트로 감정 자극하는 디자인. 독특하면서도 대중적 맛이 비결이다. 우리나라 밀맥주 곰표. 뭐 약간 투박하면서도 곰표 밀맥주가 입고되면 챙겨달라고 편의점에 아주 난리가 났네요. 무엇보다도 맛이 통했다. CU는 소맥분 전문 업체인 대한제분과 함께 우리 밀로 만든 맥주라는 점을 내세웠고 은은한 과일 향과 깔끔한 맛에 특히 젊은 여성들이 선호했다. 그렇군요. 아직 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언제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스위트하게 위트 있게 어쨌든 레트로 감성 자극하는 디자인이 좀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호종처럼 흔들고 정기영처럼 맺히면 올림픽급이다. 유도 무제한급 김민종 도쿄 출사표 했다. 그런 거고요. 롯데는 감독 혼자서 망친 팀일까? KBO 리그 최다 19차례 감독 교체. 극찬하며 영입한 감독을 바꾼 단정. 갈등보다 더 나빴던 건 갈등 노출이다. 팬심 시연대에 오른 프런트의 운명은. 그리고 준우승 신영철 잘 싸운 2등 우리 배구 우리카드 감독. 알렉스 보통 등으로 4차전에서 져서 아쉽다. 기대주 노장 백업 모아서 성과를 가뒀다. 변화적은 다음 시즌에 다시 도전하겠다. 신영철이 옛날에 그 세타로 참 이름이 높았던 사람이죠. 김광현 나오면 팀은 이기는데 2승 3수도 실패했다. 5.1이닝 6K 1심점 잘 던졌는데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테일러 메이드 한국 회사 됐다. 국내 사모펀드서 인수했다. 골프용품 빅2가 한국품으로 왔다. 그런 얘기가 실렸네요. 자, 오늘 어찌됐든 주가 흐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See you next time.